가보자. 삼각함수의 활용. 자, 처음으로 배워야 할 것은 삼각형의 6요소죠. 자, 나에게 점프 기회를 줄래? 3요소를 알면 6요소를 전부 알 수 있다. 납득하는 사람 손 들어. 설명 안 해도 돼? 해석기야 얘기 안 해도 되는 거야. 설명할 수 있어. 각 꼭지점 X좌표, Y좌표 잡으면 문자가 6개인데 좌표축 도입하면서 3개를 지울 수 있으니까 문자 3개니까 정보 3개면 된다. 인정이지? 따로 설명 안 할게. 삼각형의 6요소가 뭔데? 세 변이 아니라 세 변의 길이 A, B, C와 세 각의 크기 라지 A, 라지 B, 라지 C죠. 이걸 합쳐서 6요소라고 부른다. 따라서 우리는 3요소를 알면 6요소를 전부 알 수 있다는 사실을 그냥 넘어가기로 해요. 나 자세하게 할 거야. 자, 그러면 3요소를 안다는 것은 케이스 분류를 할 수 있는데 그 첫 번째가 뭐야? 변 3개의 길이를 알고 있다. 다음은 변 2개의 각 하나를 알고 있다. 근데 이 친구는 케이스가 나뉘죠. 끼, 낫끼 이렇게 쓸게. 끼인 각이고 끼인 각이 아닌 각일 때. 다음은 변 하나, 각 2개를 알고 있을 때. 다음은 각 3개만 알고 있을 때죠. 이들은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짜잘한 설명은 안 할게요. 각 3개를 안다는 것은 이 각 2개밖에 모른다는 거예요. 즉 얘는 정보가 2개죠. 자, 우리 정보가 2개 있으면 보통 뭐라고 불러요? 닮음이라고 불러요. 다는 아닙니다. 다음 정보 3개가 있으면 합동이라고 부르죠. 언제? 일반적으로. 자, 변 3개의 길이가 나왔어요. 얘 무슨 합동이죠? SSS 합동이죠. 그 말이 무슨 말이죠? 하나의 삼각형이 결정된다는 뜻이에요. 나중에 이걸 뼛속 깊이 이해해 봅시다. 다음, 변 2개고 끼인 각의 크기를 알아요. 얘는 SAS 합동이죠. 그 말이 무슨 말이죠? 삼각형이 한 개가 확실하게 결정이 된다는 거예요. 다음, 변 하나 각 2개면 ASA 합동이죠. 이 친구도 마찬가지로 하나의 삼각형이 확실히 결정된다는 뜻이에요. 왜 결정되는지는 이따가 보도록 하고요. 그에 반해 이 친구는 없잖아요. SAS 합동에 해당하지 않잖아요. 그럼 이 친구는 삼각형이 몇 개? 최대 2개의 삼각형이 결정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2개가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합동이란 말은 쓰지 못하는 거예요. 다음, 각 3개면 우리는 얘를 보고 A 닮음이라고 부르죠. 자, 그러면 SSS 닮음과 SAS 닮음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하고 갈 필요가 있겠네. SSS 닮음은 무슨 뜻이야? 길이에 B가 나온 거잖아. 예를 들면 3K, 4K, 5K죠. 자, 길이가 몇 개 나왔어? 3개 나왔어. 그럼 원래 3요소 다 하는 건데 문자 하나가 추가되면서 정보가 누락되면서 2개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지. 다음 SAS 닮음 같은 경우는
가계 크기가 나오고 3K, 5K 형태로 나온 거야. 그럼 이 친구도 마찬가지로 정보가 3개인데 문자 하나가 들어오면서 누락돼서 2개가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지. 이해됐어요? 근데 아까 일반적으로 그렇다고 했었잖아. 그럼 이런 상황이 아닌데도 정보 2개가 나오는 케이스가 있다는 거지. 예를 들면 이런 것이 있죠. 그냥 간단해요. 3K, 4K, 5K 플러스 1 이렇게 돼버리는 거지. 그러면 변의 길이의 b가 확정된 게 아니야. 하지만 얘랑 비슷한 형태다라는 건 인지하라는 거지. 이해됐어요? 그럼 이런 상황 속에서도 얘네 닮음을 따로 배우는 이유가 뭘까? 닮음이라는 게 뭐야? 모양은 결정됐다는 거야. 얘는 모양이 결정되지 않은 거야. 모양이 결정되는 케이스가 이런 3가지 케이스가 있더라라는 거지. 하지만 결국 대수, 문자와 연산이죠. 대수적으로 보면 다를 바가 없는 형태예요. 그죠? 모양은 결정된다. 모양이 결정된다는 게 무슨 말이야? 각의 크기는 다 결정됐다는 거야. 그에 반해 이 친구는 각도 달라질 수 있는 상황인 거지. 얘를 나누는 기준은 각의 크기가 결정되었냐, 결정되지 않았느냐 차이인 거야. 결정됐으면 닮음, 안 됐으면 닮음이 아니다. 자, 그럼 미리 쓰고 가겠습니다. 이 새끼. 이제 우리가 배우고자 하는 게 뭐예요? 3요소를 알면 6요소를 전부 알 수 있다고 했잖아. 그럼 이제 우리가 궁금한 건 어떻게 알아낼 건데 이거지. 3요소가 어떻게 등장했을 때 어떤 방법을 쓸 것이냐 예요. 미리 쓰고 갑니다. 변 3개 나오면 코사인 법칙. 변 2개 각 하나 나오면 근데 끼인 각이면 코사인 법칙. 여기는 둘 다 이용 가능해요. 교육과정상으로는 뭐죠? 사인 법칙입니다. 근데 코사인 법칙이 이용될 수도 있다. 다음 여기는 사인 법칙이죠. 되지. 넘어간다. 이제 하나씩 배워볼게요. 사인 법칙입니다. 증명할까요? 해요. 자, 일단 발생학적으로 한번 볼게요. 증명하기 전에. 발생학적으로. 발생학적이가 무슨 말인지 알겠지? 이렇게 삼각형이 있을 때 이 각이 A일 텐데 크기가 원주각의 성질에 의해서 원의 중심을 지나는 선분을 이용한 원주각을 잡아줘. 여기를 A'이라고 하는 거야. 그럼 여기가 직각이 된단 말이지. 그럼 이럴 때 외접원의 반지름의 길이를 라지 R이라고 하는 거야. 그러면 지름은 2 라지 R이 될 거야. 그럼 여기서 직각삼각형이 나왔고 두 변의 길이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으니 삼각함수 이야기를 해볼 필요가 있다 이거지. 그럼 sin A'은 당연히 sin A와 같을 것이고 넌 뭐야? 2 라지 R분의 A다. 이게 사인 법칙의 근본이죠. 근본. 그럼 마찬가지로 sin B는 2R분의 B고 sin C는 2R분의 C야. 근데 이렇게만 가르쳐 놓으면 잘 모를 수 있다. 누가? 허수들이. 그래서 예쁘장하게 이렇게 쓰겠다는 거지. sin A분의 A, sin B분의 B와 같고 넌 sin C분의 C와도 같고 너네가 이 라지 R과 같다. 언제 라지 R이 외접원의 반지름의 길이일 때.
이게 사인 법칙. 근데 근본은 여기 있다. 왜 저렇게 쓴 거야? 한 번에 쓰고 싶었던 거야 그냥. 근데 한 번에 쓰려면 이 라지 A와 A가 양변에 있으면 곤란해. 그러니까 한쪽 변으로 다 옮겨버린 거지. 그래서 이 친구가 절로 가고 이 친구가 여기로 오게 되면서 이 R은 sin A분의 A다. 그래서 이렇게 쓸 수 있게 되었다라는 거죠. 자, 증명하겠습니다. 첫 번째. 자, 이제 각의 크기가 이렇게 쓰여져 있지만 이젠 이렇게 쓰는 거죠. 이해됐지? 이거 자체가 각의 크기를 담당하게 될 거야 이제. 너가 예각일 때부터 볼게요. 다시 해야 되나? 방금 거였죠 사실. 넘어갈게. 모르겠으면 이따 그 영상 보세요. 다음 두 번째. 직각일 때. 얘가 직각이라는 게 무슨 말? 선분 BC가 지름이란 말이죠. 그러면 여기 길이가 뭐야? 누군가는 A라고 하겠지만 누군가는 2-R이라고 하겠죠. sin A가 몇이야? sin 91이잖아. 성립한다 이 얘기지 그냥. 이걸로 끝나죠. 다음 세 번째. 이번엔 둔각일 때예요. 극단적으로 이렇게 잡아줘요. 그럼 어떻게 해버려? 사각형을 만들어 버리는 거야 이렇게. 근데 그냥 사각형이 아니라 지름을 사용하는 사각형을 만들어 버리는 거지. 얘가 A'. 그럼 sin A'은 또 sin A와 같음. 인정? 여기 길이가 뭐? 2-R. 이 길이가 뭐야? A잖아. 그럼 sin A'이 또 뭐가 돼? 2R분의 A. 2-R분의 A가 되는 거지. 성립한다. 이렇게 증명하면 되는 거죠. 할 수 있어야 됨. 자, 지금부터 집중하자. 자, 이제 사인 법칙이든 코사인 법칙이든 어떻게 진행될 거냐면 첫 번째로는 정의를 배우고 그 다음 변형을 배우고 그 다음 언제 사용할지를 배우는 거예요. when. 그 다음은 변형이에요. 잘 들으세요. 변형 첫 번째로 나오는 것은 바로 근본입니다. 근본이 나와야 돼요. sin A는 2-R분의 A와 같다. 이게 근본이죠. sin B는 2-R분의 B고 sin C는 2-R분의 C와 같다. 자, 근데 여러분 이거 관점을 보세요. 관점. 어떤 관점이냐? 이 관점이에요. 이 관점이죠. 사인 법칙을 바라보는 관점을 잘 외워둬야 돼요. 이 식을 보고 얘가 나온 거예요. 다음 두 번째도 마찬가지예요. 얘네 둘 다 저 관점에서 나온 거예요. A는 2-R sin A다. B는 2-R sin B다. C는 2-R sin C다. 자, 이제 세 번째예요. 이 친구의 관점은 좀 달라요. 얘는 어떤 관점이냐? 요 관점이에요. 이 식을 마치 뭐처럼 보는 거예요? 비례식의 관점으로 보는 거예요. 비례식의 관점. 그래서 A 대 B 대 C는
sin A 대 sin B 대 sin C다 라는 거죠. 증명 지울게요. 자, 근데 여러분 여기서 알아가야 할 것이 두 가지가 있다 이거야. 두 가지. 첫 번째가 아까 적었던 현의 길이야. 삼각형이 이렇게 있으면 이 친구들은 원의 입장에선 이름이 뭐야? 현이야, 현. 그럼 이 길이는 뭐에 비례하냐는 거야. 이 원주각의 사인 값에 비례한다는 얘기지. 원주각의 크기에 사인 함수 값에 비례한다. 이거 혹시 불편한 분들 계세요? 띄어쓰기예요. 그렇죠? 사인 함수 값이라는 단어가 없을 거예요 아마. 그래서 사인 함수의 값이라고 쓰는 것이 정확해요 사실은. 잘 모르겠어. 사인 함수 값 써도 쓰는데 뭐 이상한 건 아니지. 근데 우리 뭐 지수 함수 값, 로그 함수 값 이렇게 얘기는 안 하잖아. 그지? 자, 다음입니다. 이 부분을 이제 잘 들어야겠죠. 자, 사인 함수가 어떻게 생겼어요? 0부터 180도까지 이렇게 생겼습니다. 자, 그러면 다들 한 번씩 배운 내용이에요. 예각삼각형을 생각해보면 모든 각의 크기가 다 2분의 8보다 작아요. 그러면 여기에 함수만 쓰겠다는 거잖아. 그럼 이 친구 무슨 함수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 증가함수라고 이야기할 수 있지. 증가함수. 그 말은 즉슨 각의 크기가 커질수록 사인 함수 값도 큰 거예요. 이해되시죠? 여기까지는 쉽단 말이야. 그럼 직각삼각형은 어때요? 하나의 각의 크기가 2분의 파이잖아. 그리고 다른 두 친구를 더하면 2분의 파이가 돼야 되잖아. 그럼 두 친구도 여기 이렇게 있다는 거지. 그럼 아까랑 뭐만 달라? 여기까지만 포함하겠다는 거야 이렇게. 그래도 증가함수다 이거야. 아, 얘도 마찬가지로 사인 함수 값이 클수록 각의 크기도 크고 각의 크기가 클수록 사인 함수 값도 크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네. 이제 둔각이 중요하죠. 저기 어떠한 둔각 C가 있어요. 이러한 함수 값을 갖겠다는 거야. 그럼 여기는 뭐야? 파이 마이너스 C 맞아? 근데 삼각형의 세 내각의 크기의 합은 뭐야? 파이지. 그럼 파이 마이너스 C는 뭐와 같아? A 플러스 B와 같은 거 맞지? 아까 직각에서 생각해봐. 한 각이 직각이어서 다른 두 각의 합이 90도였잖아. 이번엔 다른 두 각의 합이 뭐래? 여기래. 그럼 A와 B도 또 어디 있어? 얘보다 왼쪽에 있을 수밖에 없다는 거야. 그러면 이 새끼도 뭐야? 증가함수다 이거야. 그지? 아, 따라서 각의 크기의 대소와 사인 함수 값의 크기의 대소는 같다 이거죠. 이렇게. 근데 얘네의 비가 변의 길이의 비잖아. 그러니까 얘네도 대소가 똑같이 만족한다라는 거지. 이건 직관에 굉장히 좋은 거예요. 직관에. 사인 함수 값이 커? 그럼 변의 길이도 더 커. 각의 크기도 더 커. 이거야. 조심. 같은 삼각형에서요. 하나의 삼각형에서 일어나는 일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삼각형이 겹쳐버리면 이런 얘기는 하면 안 돼요. 자, 다음. 언제 쓸 거냐? 자, 지금 배운 것 중에 단 하나도
모르고 문제를 풀면 안 돼요. 나 알아, 다 이해했어. 좆가세요. 그런 얘기가 아니잖아요. 그죠? 뭔 말인지 알지? 이제 그만 얘기하도록 할게요. 자, 언제 사용하냐? 관점이 뭐냐? 중요. 이제 어려워집니다. 어려워요. 이 친구 관점이 여기에요. 아직 안 어려워요? 이건 어려운 게 아니에요. 자, 지금 문자가 몇 개 나왔어요? 4개 나왔죠. A, B, 라지 A, 라지 B예요. 자, 그럼 첫 번째. 변 2개 각 하나를 알면 다른 각 하나에 대한 접근이 가능해지죠. 끝까지 들으세요. 근데 이 두 변의 길이를 알고 있을 때 C를 알면 어때? 뭐 하나의 변도 제대로 아는 게 없어서 이건 사인 법칙을 이용하기 어려운 순간이야. 그럼 얘네를 알아야겠지. 근데 얘네 둘을 아는 입장에서 C라는 친구의 각 이름은 끼인 각이에요. 그래서 끼인 각이 아닌 각을 알아야 되죠. 낫기 1. 이런 순간에 사인 법칙을 이용할 수 있어요. 근데 나 말했어. 어렵다고 얘기했어. 합법이야. 자, A, B라는 상태에서 A의 각의 크기를 안 거지. 그럼 sin A를 구할 수 있지. 일단 이거부터 우리 합의를 봐야 돼. A를 알고 있으면 sin A를 아는 거 맞아? 그치, 그 생각을 할 필요가 있어 이제. 특수각일 때와 특수각이 아닐 때를 나눠야 돼. 그치? 이해돼? 특수각일 땐 당연히 알아. 그럼 특수각이 아니면 어떠냐는 거야. 저는 최종적으로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 거냐면 특수각이 아니어도 안다고 생각할 줄 알아야 한다. 이 얘기를 하는 거야. 특수각이 아니어도 안다고 생각해야 한다는 거야. 이따가 다시 한번 이야기하고, 그럼 sin A가 있을 때는 A가 어떻게 돼요? 보통의 경우에 그렇지 2개가 나온다라는 사실을 생각합시다. 일단 옆에 그래프도 그려둘까요? 이렇게 대충. 뭐 제외야? 직각 제외죠. 자, 여기서 코사인 얘기도 같이 하면 좋지만 사실 코사인 법칙 배울 때 다시 한번 이야기하도록 하고요. 잘 들어와. 삼각형이 있어. 어려운 얘기 할 거야. 자, 여기가 스몰 a, 스몰 b, 스몰 c. 내가 스몰 a의 값과 b의 값을 알고 있다고 가정해보자. 이때 사인 법칙을 사용하는 게 언제야? 여기를 알거나 여기를 알 때잖아. 근데 사실 대칭 형태인 건 인정하니? 여기를 아는 거나 여기를 아는 거나 사실 뒤집어 보면 거의 비슷한 형태 아니냐는 거야. 응? 그럼 이 상황에서 이 각이 결정이 됐니? 안 됐어. 아직 몰라, 그지? 아직 모른다 이거. 아직 모른다. 그럼 이 친구가 결정됐으면 이런 느낌을 가지면 되는 거지. 이게 막대기가 딱 고정된 거야. 그 상태에서 각도가 고정된 직선이 샥 있는 거야. 근데 이때 잘 들어. 사인이 나왔으면 직선이고 각이 나왔으면 반직선이야.
사인이 나왔으면 얘도 끌고 가지만 얘도 끌고 가는 거야. 이해해? 그리고 어렵다 했다. 얘를 바라보는 관점은 여러분 취향대로예요. 이렇게 볼 수도 있지만 절대값 함수처럼 바라볼 수도 있어요. 이렇게 바라볼 수도 있어요. 얘랑 얘랑 크기가 같다고 보는 거죠. 근데 둘 다 가져오면 중복이 나오기 때문에 오히려 해석에 오류가 생기기 쉬워요. 둘 중에 하나만 가져가는 거야. 자, 일단 지금 A가 나왔으니까 이런 형태다. 그럼 여기서 이 새끼가 결정됐잖아, 길이가. 근데 각이 결정됐어? 안 됐어. 여러분 잘 봐. 그럼 여기서부터 결정된 건 거리밖에 없지. 그럼 뭐야 이거? 원이야, 그지? 자, 작도적인 측면은 여러분의 풀이에 도움이 안 될 것으로 판단해요. 왜냐? 문제 풀 때 생각 안 할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금 개념일 때만 한번 보고 넘어간다고 생각하세요. 직감에 유리할 거예요. 직감에. 그럼 여기서 거리가 결정됐어. 그러면 이러한 원이 있었어. 삼각형 몇 개야? 존재하지 않아. 이걸 보고 우린 뭐라 불러? 삼각형이 결정되지 않는다. 이렇게 부르는 거지. 그러다가 딱 여기에 원이 접하도록 반지름이 결정됐어. 삼각형 몇 개야? 하나야. 무슨 삼각형? 직각삼각형 하나가 생겼어. 그리고 나면 얘보다 조금 더 커졌어. 그러면 두 개 점인 거 보여? 그럼 삼각형이 두 개지. 그리고 반드시 두 개 중 하나는 둔각이 있어. 무조건. 둔각, 여기 무조건 둔각이지. 이해됐니? 다음. 좀 더 길어져. 그럼 여기 지나도록 생각해봐. 그럼 뭐가 돼? 이등변 삼각형이 돼. 그걸 넘어가는 길이를 가지면 어떻게 돼? 삼각형이 하나만 나와. 여기가 안 돼. 맞지? 이해했어? 다음. 각을 구해봤는데 각이 둔각이야. 그러면 뭘 봐라? 여길 보거나 여길 보라는 거야. 둘 중에 하나를 보라는 거지. 원래 작도적 측면에서는 이게 더 맞아요. 합리적인 선이에요. 이건 꺾은 선이니까. 그럼 이 친구는 일단 여기 각이 이렇게 되기 때문에 이 친구가 여기엔 가야 돼요. 이거보다 길어야겠지, 이렇게. 그래서 이러한 원. 그럼 몇 개야 계속? 하나 이렇게 나오는 게 보이지. 맞지? 이걸 이해해야 다음에 제가 하는 심화가 이해가 돼요. 이런 느낌으로 이 친구는 최대 몇 개가 나온다는 거야? 최대 2개가 나온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이 친구가 코사인 법칙에 가면 어떻게 돼 이제? 2차 방정식에 대한 접근으로 바뀌게 되는 거야. 여긴 기하적인 접근. 코사인은 대수적인 접근. 여기까지만 얘기하고 넘어가도록 하고요. 다음 두 번째. 이번에는 각 2개 변 하나를 아는 거지. 변 하나, 각 2개. 근데 각 2개를 안다는 건 각 3개를 전부 다 안다는 뜻이니까 밑에 분모를 다 알고 있다. 아까 얘기했지 얘들아? 쌤 이렇게 2개 아는데 예를 들어 30도 45도예요. 그럼 더하면 75도니까 얘가 105도잖아요. 나 얘 사인값 모르는데요? 알고 있다고 생각하자는 거지. 알고 있다 라고 생각해라. 근데 쌤이 막연하게 그렇게 설명만 하면 여러분들이 또 이제 문제 풀 때 어려움을 느낄 수 있으니까 그것도 나중에 심화로 그걸 하겠다는 거야. 여러분들에게 이 인정을 받아내겠다. 그러면 변 하나 딱 알면 하나가 나왔으니 툭툭 다 나온다는 거네. 이 친구 몇 개 나와? 삼각형이 1개 나온다라는 거죠. 자, 여기까지가 사인 법칙인데 하나만 더 할게요. 자,
뭘 할 거냐면 사인 법칙을 이용하는 순간을 직관적으로 알아낼 수 있는 방법이야. 직관적으로 알아낼 수 있는 방법. 첫 번째, 직관이라 쓸게. 새로운 건 아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느끼기에 이렇게 느끼면 쉽다라는 거야. 첫 번째, 대변대각을 할 때야. 예를 들면 A와 라지 A 이렇게 할 때예요. 이러면 사인 법칙에 접근하는 거다. 왜? 생각해봐. 얘 하나를 알아. 그럼 얘를 알아도 얘를 알 수 있고, 얘를 알아도 얘를 알 수 있고, 얘를 알아도 얘를 알 수 있고, 얘를 알아도 얘를 알 수 있다는 거지. 다음 두 번째는 가계 정보가 두 개 나올 때예요. 가계 정보가 두 개 나오면 코사인보단 사인입니다. 이 두 가지가 직관적으로 사인 법칙을 이용하는 순간이라는 거예요. 이해하셨죠? 이 이야기는 뒤에서 할 거고. 다음 코사인 법칙입니다. 코사인 법칙의 증명은 여러분들 교과서를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따로 하진 않겠습니다. 자, 코사인 법칙 옆에다가 이렇게 써둘까요? 수선의 발. 공식 쓰겠습니다. 코사인 C는 A제곱 플러스 B제곱 마이너스 2AB 코사인 C. 그냥 쓰는 거야. 코사인 A는 B제곱 플러스 C제곱 마이너스 2BC 코사인 A. 미친놈 아니야 이거. 미친놈 아니야. C제곱 A제곱 B제곱은 C제곱 플러스 A제곱 마이너스 2CA 코사인 B. 코사인 법칙이다. 다음 변형. 그냥 외우면 돼. 코사인 C는 뭐와 같다? 2AB분의 C가 왕따야. C가 왕따. 2AB분의 A제곱, B제곱, C제곱 다 써주고 C만 왕따. 코사인 A는 2BC분의 A제곱, B제곱, C제곱 너만 왕따. 코사인 B는 2CA분의 A제곱, B제곱, C제곱 너만 왕따. 자, 그럼 얘는 언제 쓰냐 했을 때 뭐 따로 관점을 볼 것도 없어. 그냥 하나의 식이니까. 하나의 식에 몇 개의 문자가 있어? 4개의 문자가 있어. 변 3개랑 각 하나지. 그러니까 코사인 법칙은 각이 중심이야. 각이 어디냐에 따라서 어떠한 공식을 쓸지가 결정되는 거야. 첫 번째, 변 3. 변 3개 나오면 잘 들어. 여러분 보통 어떻게 계산해? 변 3개 길이가 나온 거야. 이렇게 나왔어. 이렇게 나왔어. 그럼 어떻게 계산하셔? 코사인 법칙으로 한 각에 대한 코사인 값을 조사해. 그 다음 이것도 코사인, 이것도 코사인으로 해? 안 하지 잘. 근데 가능하지. 가능해. 근데 여러분 사인 그래프와 달리 코사인 그래프는 특징이 뭐야? 파이까지 1대1 대응이라는 거야. 1대1이잖아. 그러니까 코사인 값이 나온 건
아까 사인에서와 똑같이 사인에서도 인정했으면 여긴 당연히 인정해야 되는 거야. 코사인이 나왔다는 건 그 각의 크기가 나온 거야. 정확히 몇인지는 모를지 몰라도 특수각이 아닐지 몰라도 그럼 얘도 하나 얘도 하나 얘도 하나네. 삼각형이 결정됐다 이거지. 얘 몇 개야? 한 개, 한 개. 다음 두 번째 변 두 개, 각 하나야. 자, 근데 얘가 끼인 각이냐 끼인 각이 아닌 각이냐로 분리할 필요가 있지. 예를 들어 우변에 있는 걸 전부 다 안다고 생각해봐. A를 알고 B를 아는 상황에서 C를 알아. 그럼 예를 들면 C제곱은 4 이렇게 나오는 거 아니야. 그럼 C가 나오게 돼버리는 거지. 정확하게. 하나만 나온다는 거야. 그러면 세 변의 길이가 탁탁탁 하고 나왔으니까 얘도 한 개야. 그치? 이건 무조건 한 개가 나오는 거야. 그에 반해서 끼인 각이 아닌 각이 나오면 어때? 이용할 수 없어? 이용할 수 있다는 거야. 끼인 각이 아닌 각이 나오면 예를 들어 C를 아는 상황에서 A를 아는데 C를 아는 거야. 그럼 원래 이거 무슨 법칙 써? 사인 법칙 쓰는 순간이잖아. 대변 대각 나왔으니까. 근데 코사인 법칙을 이용할 수 없냐고. 있다는 거야. 근데 사용하면 B에 대한 몇 차 방정식이 나와? 2차 방정식이 나온다는 거야. 2차 방정식의 근은 최대 몇 개야? 2개라는 거지. 그게 아까 쌤이 여기서 원 가지고 원의 크기를 키워가면서 했던 그 얘기야. 이게 대수적 담론이고 그건 기하적 담론이 되는 거야. 이해했어? 근데 여러분들은 교육과정 상에는 끼인 각이 아닌 각이 등장하면 무슨 법칙을 이용하라고 나온다고? 사인 법칙을 이용하라고 나온다고. 근데 너희들이 직관적으로 생각했을 때 아까와 같은 작도 형태보단 2차 방정식이 훨씬 능숙하지 않냐는 거야. 그치? 그러니까 그 형태에 해당하는 어려운 문제가 나오면 코사인 법칙을 충분히 고려할 만하다는 게 선생님의 생각이에요. 이해되십니까? 사인으로 가면 어떤 일이 벌어져? 사인 값이 예를 들면 3분의 1이래. 사인 A가 3분의 1로 나왔어. 그럼 A 값이 몇 개 나와? 2개 나오겠지. 그치? 예각 하나, 둔각 하나 나올 거 아니야? 근데 그 각의 크기가 몇인지 알아? 모르잖아. 그럼 여기가 훨씬 혼돈이라는 거야. 그것보다는 무조건 값을 알 수 있는 근해 공식을 통해서 값을 알 수 있는 2차 방정식으로의 접근이 더 간편하고 더 빠르고 직관적일 때가 많다는 거지. 그건 좀 기억하고 있어라라는 거야. 알겠니? 최대 2개가 나온다. 자, 좀 중요한 얘기를 하겠습니다. 이제 맨날 중요하대죠? 다 중요하대요? 자, 이런 거 보면 이제 사인 법칙은 언제 사용한댔어? 두 가지였어. 첫 번째, 대변 대각 나올 때. 두 번째, 각이 2개 나올 때야. 코사인은 언제 써? 코사인이 이럴 때 쓰는 거야. 다 다를 때. 하나가 각이어도 상관없음. 근데 2개가 각이면 이건 사인 법칙임. 이런 느낌으로 가게 되는 거예요. 근데 있잖아, 이제 중요한 얘기야. 문제를 풀다 보면 있잖아. 이건 쉬운 문제니까 이렇게 나오는 거지. 어려운 문제에서는 이렇게 안 준다, 그죠? 이렇게 안 준다고. 뭘 줘? 사인 값이나 코사인 값이 나오도록 설계가 되어 있다는 거지. 그러니까 그 얘기를 좀 하고자 해요. 간다. 자, 코사인과 코사인이 나온 상황, 그리고 코사인과 사인이 나온 상황, 사인과 사인이 나온 상황. 각 2개가 나왔다는 거예요. 이런 상황을 이야기하고자 하는 겁니다. 케이스가 크게 3가지로 나뉠 수 있다. 여기까지 인정이죠? 그지?
자, 이 친구 한번 볼게요. 코사인이 두 개가 나왔다고 쳐봅시다. 자, 이 각에 대한 코사인 값이 나오고 이 각에 대한 코사인 값이 나왔어요. 잘 보세요. 그러면 수선의 발을 내려봐. 그럼 이 친구들 B를 다 알고 있는 상황 맞지? 예를 들어 얘가 3분의 1이고 얘가 뭐 2분의 1이라고 쳐봐. A, B, C 이렇게 있다 쳤을 때 얘가 3분의 1이니까 여기가 3K일 때 여기가 K죠. 그럼 여기는 2루트 2K지. 근데 얘가 2분의 1이라며. 그럼 여기가 2일 때 여기가 1이면 여기는 루트 3의 B를 갖지. 복잡하지. 그게 뭔 상관이야. 결국에는 B가 결정됐다 이거야. 이걸 이해하라는 거야. 이해함? 이 친구를 조금 예쁘게 바꿀게. 3분의 1로 바꿀게 얘도. 그럼 얘가 3분의 1, 얘가 3K일 때 얘가 K고 얘가 2루트 2K니까 이런 식으로 결정이 된다는 거야. 이해됐어? 모양이 결정되니까 쌤은 이제 뭐라고 하겠다? 그냥 각을 안다고 그냥 생각하겠다는 거야. 이해하지? 왜? 모양이 결정됐다는 것 자체가 코사인 법칙으로 코사인 값을 다 유도할 수 있다는 거야. 그 말은 각의 크기를 묻지 않는 한, 각의 크기를 묻지 않는 한 삼각함수 값은 다 구할 수 있다 라는 거지. 인정? 인정? 인정이야? 그러니까 난 각의 크기를 안다고 봐도 무방하다는 거지. 왜? 문제에서 어려운 문제로 갈수록 각의 크기를 묻는 문제는 없어요. 사인 값과 코사인 값 또는 선분의 길이를 구하라고 하지. 인정? 그러니까 이건 그냥 코사인 값은 각의 크기다 라고 생각해도 무방하다. 다음, 이건 쉽지. 이제 이 친구로 가보자. 잘 들어. 잘 봐. 자, 기하적 마인드야. 코사인 A가 나왔어. 여기가 A고 여기가 B야. 잘 들어. 코사인 A가 나왔어. 그러면 얘는 각이 결정됐어. 인정이지? 근데 만약에 사인 B가 예를 들면 3분의 2루트 2 이렇게 나왔어. 그럼 이렇게 생긴 거지. 이런 느낌이지. 하는 순간 틀리는 거야. 뭐도 있어? 둔각도 있잖아. 맞니? 근데 여러분 봐봐. 여기서 둔각하겠다고 해서 아까 두 가지 관점 기억나? 이렇게 가면 삼각형이 못 만들어져요. 어떻게 봐? 이렇게 보는 거야. 이런 느낌으로 바라볼 수 있어야 돼. 이게 무슨 말인지 알겠니? 너네들 이렇게 케이스 두 가지로 분류해가지고 이거 하나 그리고 이거 하나 그릴 거 아니냐는 거야. 근데 이 둘을 한 번에 그릴 방법이 있다는 거야. 지금 얘기하는 게. 이해됐어? 자, 잘 들어. 근데 우리 이 각 두 개만 나오면 삼각형이 결정되지 않지. 변의 길이 하나 더 나와야 될 거 아니야. 그럼 이때 어떤 변의 길이가 결정됐을 때 어떻게 사고해야 되는가를 생각해 보자는 거야. 얘와 얘가 나온 상황에서 만약 C가 나왔어. 이게 C죠? 얘가 나왔어. 그러면 이게 고정된 상태야. 그럼 얘는 코사인이 나왔어. 그러면 얘는 이 직선, 이 반직선의 방향성이 결정된 거야. 그 상황에서 사인이 결정되면 마치 절대값 함수처럼 V자 형태의 직선 두 개가 뻗어진다는 거지. 이해됐어? 기하적으로 이렇게 상상하면 된다는 거야. 자, 그러면 코사인이 임수야 이번엔. 잘 봐. 코사인이 임수면 이렇게 가겠지. 근데 요 새끼가 이렇게 되면 어때? 이건 결정되지 않아. 이해돼? 안 나오겠지 이런 문제가. 그럼 사인 값은 더 얘보다도 더 기울기가 눕는 형태로 가져야 돼요. 이렇게. 그럼 하나죠 이거. 이건 한 개예요. 이건 두 개고. 얘가 결정된 상황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인이
합쳐지는 순간 삼각형이 두 개가 등장할 수 있겠다는 생각을 할 수 있어요. 됐습니까? 다음 이번엔 다른 변을 결정해 볼게요. 코사인을 양수로 생각하고 이번에는 이 변의 길이를 확정시켜 볼게요. 이 변의 길이는 자유분방한 거예요. 얘만 결정한 거예요. 여러분 각각의 상황을 전부 다 독립적으로 이해하라는 게 아닙니다. 전체적인 맥락을 보셔야 돼요. 자, 이번엔 어떻게 생각하면 될까요? 이번엔 반대로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V자를 꽂는 거예요. 이렇게. 반대로 꽂으면 여기가 B 두 개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친구와 이 친구의 삼각함수 값이 같겠죠. 이런 사고가 들어가면 돼요. 이해돼요? 근데 또 코사인이 음수면 어때요? 여기서 꼽아야 되거든요. 근데 이렇게 꼽으면 결정이 안 되는 거야. 그래서 더 누워서 이렇게 꼽아서 하나가 되는 거죠. 근데 사실 생각해보면 여러분 이걸 대수적으로 생각해보세요. 이런 얘기예요. 코사인이 음수라는 것은 하나의 각이 무슨 각으로 나온 거예요? 둔각으로 나온 거죠. 이해돼요? 그럼 사인 값은 하나의 각만 나올 수밖에 없어요. 나온다면. 둔각이 또 나오지 못하잖아. 삼각형은 둔각이 해봐야 하나란 말이야. 그런 대수적인 특징을 기하적으로 나타낸 거예요. 이해됐지? 다음 이번에는 이변의 길이를 고정해 볼게요. 이변의 길이. 근데 여긴 결정된 거죠. 그럼 똑같아요, 여러분. 이변의 길이가 결정되면 이등변 삼각형을 가져와야 돼요, 이렇게. 그래서 이러한 이등변을 여기서부터 낑겨질 때까지 쫙 붙이는 거예요. 이런 형태의 두 삼각형이 나오는 거죠. 이러고 요거 이렇게 두 개. 이해됐어요? 그래서 저는 기하적으로는 이런 마인드를 갖길 바래요. 자, 예를 들어 두 개의 각에 대한 삼각함수 값이 나왔어. 그러면 코사인은 무슨 느낌이야? 하나의 직선이 뻗었다는 느낌이고 사인은 두 개의 직선이 뻗었다는 느낌을 가지고 있는 거야. 오케이. 그럼 이 둘이 평행하면 어때? 이렇게 평행하면 사인 입장에서는 이등변이 만들어지는 케이스가 나올 수 있는 거야. 얘들이 같겠지, 길이가. 이런 마인드. 됐어요? 그러면 사인은 어때요? 이게 되는 거지. 그럼 둘이 사인 값이 같아. 그럼 뭐야? 얘네 평행이라 못 만나. 평행이라 못 만나. 케이스 4개인 거 보여? 근데 못 만나. 이등변 삼각형 하나밖에 안 생겨. 이런 얘기야. 이걸 제외하고 갈 거야. 그치? 특이한 케이스라서. 그러면 하나가 하나에 비해서 비교적 완만하겠지. 그럼 얘는 쓸모가 없어져요. 그러니까 사인 나오면 케이스 몇 개야? 잘 들어? 최대 2개가 아니라 무조건 2개지. 무조건 2개야.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잘 봐. 예를 들어 사인 값이 나오고 사인 값이 나왔어. 잘 들어? 그러면 얘를 만족하는 게 알파가 있다 치고 베타가 있다 쳐보자. 얘네 예각이야. 그럼 얘를 만족하는 게 또 뭐 있어? 파이 마이너스 알파가 있고 파이 마이너스 베타가 있을 거 아니야. 근본적인 이해를 하자는 거야. 그러면 얘와 얘인 거 괜찮지? 근데 둘 다 둔각이면 안 되잖아. 그치? 그러니까 이 케이스는 안 돼. 그러면 다음은 이 케이스와 이 케이스가 있을 거 아니야. 하나가 둔각, 하나가 예각 케이스. 오케이? 그러면 이 친구 더해봐. 몇이야? 이렇게 되지. 이 두 친구 더해봐. 이렇게 돼. 됐어? 더한 거야 이 새끼야. 아니 상관없잖아. 사인값 2개가 나왔다 이거야.
됐어? 파이에서 같은 값을 더하고 뺐지. 둘 중 하나는 오버됐어요. 인정? 그러니까 얘가 둔각인 케이스와 얘가 둔각인 케이스가 공존할 수 없다는 거야. 지금 말하는 게. 이해하니? 이게 기하적으로 무슨 뜻이야? 둘 중에 하나 누웠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그러면 둘 중에 한 새끼 둔각은 무용지물이 될 게 뻔하다는 거지. 여기만 될 거다 이 얘기야. 납득? 납득? 그럼 어디가 가능한 것도 사실 알 수 있어요. 그죠? 얘가 가능한 거 아니야? 알파가 베타보다 크다고 가정했을 때. 아, 그런 거야. 그럼 가능한 케이스가 몇 개다? 3개가 못 나온다는 걸 일단 이해를 해야 돼. 그지? 얘는 몇 개야? 최대 2개? 아니, 2개야. 그지? 얘는 이렇게 나오는 거. 얘는 이렇게 나온다는 거야. 이걸 이해하고 가자. 됐어. 근데 여러분 사실상 문제로 주어지려면 이 친구도 거의 2개인 거예요. 그러니까 A, B가 나왔어. 그럼 니네 잘 할 줄 알아. 그치? 잘 할 줄 알아. 코사인 A와 코사인 B가 나왔어. 그러면 얘와 다를 바가 없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야. 다음 코사인 하나, 사인 하나가 나오거나 사인 2개가 나왔어. 그럼 너네는 2개 케이스 이렇게 생각하자는 거지. 근데 케이스가 2개 나오는 것뿐 각각은 당연히 결정이 된 거야. 모양이 결정됐다라는 생각을 할 수 있으면 좋겠다. 됐어? 자, 다음 살펴볼 건 각하나야. 각하나. 각하나 변두개. A가 나왔어. 이 상황에서 BC가 나오는 거나 A가 하나 이렇게 나오는 거랑 다른 경우죠. 그죠? 이건 뭐야? 끼, 낫끼 이렇게 된 거지. 끼, 낫끼. 그러면 코사인 A가 나왔을 때와 사인 A가 나왔을 때 또 어떤 형태로 달라지는지를 생각해 보자고. 여러분 지금 말씀드리는 것들이 고난도 문항에서 대부분의 활로를 제공하는 개념이에요. 이제 이거 말고 여러분들이 어려움을 느낄 게 이제 뭐냐면 이제 이런 거야. 문자가 이렇게 나오는데 B가 아닌 형태로 나오면 이제 헷갈리는 거지. 이게 다야 사실 거의. 이것만 잘할 수 있으면 돼. 그게 아니면 여러분들이 뭐 닮은 못 보고 합동 못 보고 그런 거예요. 코사인 A A, B가 나왔어. 자, 라라라라. 그러니까 A라고 쳐보자. A 각도가 나왔어. 예각이라고 가정해 볼게. 여기가 B고 여기 C 어딘가에 있다. 그럼 BC가 나왔어. 그럼 이 길이와 이 길이가 나온 거잖아. 그러면 각도 정해지고 이 친구 정해졌으니까 이게 정해진다. 인정이지. 이거 쉬워. 그러면 예를 주면 안 되지. 얘는 어때? 이 길이가 정해진 거지. 여기서 이 길이가 정해진 거야. 근데 B가 정해지면 여기다가 매듭을 지어놓으면 되고 C가 정해지면 여기다 매듭을 지어놓으면 되고 B가 정해지면 여기다 매듭 지어놓고 원 돌리면 되는 거야. 그죠? 그러면 이 길이가 몇이냐에 따라서 개수가 정해진다. 라는 아까 배운 개념이 되는 거죠. 그럼 이번엔 코사인이 나왔어. 그럼 뭐야? 똑같다는 거야. 가게 크기가 몇인지 못 구할진 몰라도 결정되어 있다는 거지. 이해 가지? 그럼 사인이 나왔다는 건 뭐야? 사인이 나왔다는 건 뭐야? 이건 거야. 여기도 가져가겠다는 거지. 그러면 코사인이 나왔을 때 이 길이가 충분히 작아.
얘를 넘지 않을 정도로 충분히 작으면 코사인이나 사인이나 똑같은 거야. 근데 이 길이가 충분히 커지는 순간 개수가 더 늘어날 수도 있다는 거지. 원래 코사인이면 하나인데 사인이면 두 개가 나올 수도 있다는 거야. 이게 기하적인 이해다. 여기까지 했어? 자, 변 두 개, 변 두 개 각 하나는, 변 하나 각 두 개는 아까와 같이 한 개, 두 개. 생각보다 이해가 단순합니다. 그에 비해서 이 친구가 좀 까다로운 거예요. 제가 지금 간단하게 설명했지만 파고드는 순간 굉장히 복잡해지죠, 이 친구는. 하나하나 아까처럼 뭐 여기서 몇 개, 여기서 몇 개 이런 얘기를 하기가 부담스럽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어려움을 맞이하는 거예요, 우리가. 가장 복잡한 형태죠. 그래서 우리 삼각형의 6요소에서 변 두 개, 낫기, 여기가 이제 별표에 해당하는 거야. 여기를 잘 할 수 있어야 돼. 가장 간단한 방법은 외우는 거야. 내가 풀어봤던 문제를 그냥 탁 치고 다 외워버리는 거야. 그 문제가 아니라 상황을 외우라는 거지. 상황. 이런 거 있잖아. 그 너네가 이건 공감을 못하겠지만 이건 공감했을 때 너네 2차 방정식 판별식 쓸 때 있잖아. 그냥 많이 쓰다 보면 어느 순간 그냥 식을 보면 느낌이 오잖아. 이 새끼는 실근 느낌, 허근 느낌이 오잖아. 얘도 그런 거야. 많이 풀다 보면 감을 얻을 수 있어. 이 새끼 남은 변 하나 길이가 꽤 긴걸? 꽤 짧은걸? 를 그 코사인 법칙을 사용하면서 그 대소로 약간 느낌을 잡을 수 있다는 거지. 2차 방정식이잖아. 똑같은 얘기야. 자, 마지막. 자, 이제 그 2차 방정식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볼게요. C제곱은 A제곱 플러스 B제곱 마이너스 2AB 코사인 C다. 여기서 BC, 라지 C를 알 때야. 그럼 대변대각 아니까 원래 사인 법칙 쓰는 거죠. 맞죠? 근데 코사인 법칙을 사용했다고 가정해보자고. 그럼 내가 모르는 건 여기서 A라는 거지. A에 대해서 나타내보는 거야. 이렇게 된다. 자, 여기가 C야. 그러면 여기가 여기가 A고 여기가 B야. 그럼 여기를 아는 거야. 다음 여기를 알고 있어. 그리고 이 각도를 알고 있지. 됐어? 이게 보기 좀 까다롭나? 우리 많이 했던 형태로 다시 쓸까? 이런 형태로 볼까? C가 어딘가에 있어. 이렇게. 그러면 이 길이를 알고 이 길이를 알고 다음 C 이 길이를 알아요. 그 다음 이 각도를 알아요. 그럼 여기서 이렇게 하나가 뻗치는 거지. 그럼 이제 이게 몇이냐에 따라서 얘가 달랑달랑 거리고 있는 거지. 이해됐지? 그러면 이 친구가 지금 꽤 충분히 길어 보이죠? 원을 만들면 이런 느낌을 갖는다고 쳐보자고. 근데 C가 예각이야. 그러면 이쪽으로 이렇게 왔다 쳐보자. 그럼 저기는 보면 안 되는 거지 이제. 그럼 이 친구가 삼각형 몇 개 나와? 지금 몇 개 나와? 지금 몇 개 나와 얘들아 삼각형? 원이 이렇게 생겼어. 삼각형 몇 개 나와? 하나잖아.
여긴 유효하지가 않잖아. 맞아? 유효하지가 않은 거야. 이게 이 2차 방정식에서 어떤 근을 갖는다는 뜻일까? 어떤 근을 갖는다는 뜻일까? 자, 이 친구 근의 종류 생각해보자. 헉은 안 나오겠지. 결정되어 있을 텐데. 서로 다른 두 헉은 안 나와. 그러니까 이 친구는 해봐야 중근 아니면 서로 다른 두 실근이야. 그럼 서로 다른 두 실근이 나왔을 때 처음으로 해볼 만한 부분은, 이야기해볼 만한 부분은 근의 부호죠. 얘가 음수면 어때? 하나가 양수고 하나가 음수지. 그럼 음수 탈락되면 양수 하나잖아. 그게 어떤 상황일까? 이 상황이야. 음수가 탈락하고 양수 하나만 결정된 게 이 상황인 거야. 감적인 부분이다. 그럼 얘가 양수야. 그럼 중근을 갖거나 부호가 같겠지. 음수로 같을 건 아니야. 아닐 거 아니야. 그럼 양수 2개 나올 거 아니야. 이해됐어? 그럼 양수 2개 나오면 무슨 뜻이야? 얘는 넘지 않았다는 거지. 이게 무슨 상황인지 얘가? 뭐라고? 이게 중근이야. 중근 직각삼각형이야. 중근이 직각삼각형이다. 오케이? 이거보다 커지면 두 양의 실근을 갖기 시작하는 거지. 이렇게. 그러다가 더 커지면 여길 지나는 게 뭐야? 두 근 중 하나가 0인 거야. 그러다가 하나가 음수가 되는 거지. 이런 느낌이야. 오케이. 그러니까 봐봐. 이렇게 썼을 때 맨 처음으로 바라봐야 되는 건 이 친구가 양수인지 음수인지야. 얘가 음수면 무슨 생각이 들어? 단 하나겠다. 양수면 이런 생각이 드는 거지. 직각도는 2개겠구나. 근데 너희들 코사인 법칙을 언제 사용해? 사인 법칙부터 시도하고 올 거 아니야 보통. 그렇죠? 사인 법칙 시도하고 왔을 거야. 근데 사인 법칙 시도했다가 코사인 법칙으로 넘어오는 순간이 언제냐는 거야. 이 상황이냐는 거야. 아니라는 거야. 이럴 땐 사인 법칙으로 보통 끝냈을 거라고. 보통 언제야? 이 상황이야, 이 상황. 이 상황에 보통 코사인 법칙으로 넘어왔을 거야. 맞지? 맞지? 그러니까 여기서 이 심리적인 난이도의 얘기인데 2개가 나온다고 해서 겁내면 안 돼. 얘가 2개가 나오니까 네가 여기까지 온 거야. 이해가? 너가 여기 2개가 나왔으니까 코사인 법칙이라는 곳까지 오게 된 거라고. 그러니까 받아들여. 사인 법칙으로 가도 그만큼 어려웠어. 이거 뭔 말인지 알지? 사인 법칙으로 갔으면 기하적인 얘기를 해야 될 확률이 높아. 그에 반해 대수적으로 해결할 수 있으니까 이 얼마나 좋은 순간이냐 이거야. 이게 하고 싶은 얘기다. 따집니다. 다음 마지막 우리 안 한 거 뭐예요? 삼각형과 사각형의 넓이에요. 이거는 문제도 많이 풀어봤을 거고 하니까 쓰고 끝내겠습니다. 삼각형의 넓이 몇 가지? 4가지 있어요. 첫 번째, 가장 일반적인 순간이에요. 넓이는 2분의 1 AB sin C 또는 2분의 1 BC sin A 2분의 1 CA sin B예요. 다음 두 번째, 외접원의 반지름의 길이를 알 때요. 넓이 어떻게 구하죠? sin C는 2R분의 C잖아. 그러니까 4R분의 ABC
또는 이 친구들 A와 B를 전부 다 사인 형태로 바꾸면 2R제곱 사인 A, 사인 B, 사인 C죠. 곧 죽어도 안 쓰죠 이거? 다 어떻게 하시죠? 구해가지고 쓰시죠? 괜찮은데 뭐 업보야. 얘를 알고 있으면 이게 교육과정에 있잖아. 그러니까 이걸 알면 빨리 풀 수 있는 문제가 당연히 나오지. 하나만 더 할게요. 얘는 사인이 하나, 얘는 사인이 세 개, 사인이 두 개인 형태도 알고 있으면 좋겠죠. 다 곱해서 외접원의 반지름 길이 곱하면 됩니다. 어려운 거 아니죠? 다음 세 번째. 내접원의 반지름의 길이를 알 때요. 여러분 근데 그거 이해하셔야 돼. 삼각형의 넓이를 구하는 방법이 총 4가지 있다? 사실은 허상이야. 허상이라고. 허상. 몇 개야? 하나라고 봐도 무방해. 얘야. 얘. 근데 내접원의 반지름의 길이가 나오면 이렇게 구하는 방법이 덜어 있다. 2번은 너희들 잘 알고 있듯이 1번에 속하는 개념이야. 4번 뭔지 알잖아. 헤론의 공식. 그것도 어차피 1번이라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기억할 건 뭐야? 3번의 특수 케이스가 하나 있다는 거. 이것만 기억하면 돼 사실상. 그럼 못 푸는 문제는 없는 거야. 넓이는 2분의 1 R 곱하기 A 플러스 B 플러스 C다. 근데 이때 A 플러스 B 플러스 C의 이름을 지어보세요. 뭐라고 할 수 있죠? 둘레의 길이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얘는 넓이를 구하는 데 있어서 각각의 변의 길이가 궁금하지 않아요. 둘레의 길이만 알고 내접원의 반지름의 길이만 알면 구할 수 있어요. 다음 네 번째, 헤론의 공식. 안다고 생각하겠습니다. 스몰 s를 2분의 A 플러스 B 플러스 C라고 하죠. 얘도 둘레의 길이만 알면 돼요? 아니죠. 얘는 각각을 빼줘야 되기 때문에 세변의 길이를 다 알고 있을 때 사용하는 거예요. 특수, 이거 필수야? 아니야. 세변의 길이 알 때 원래 어떻게 구해? 코사인 법칙으로 한각 코사인 구해서 사인 값으로 변환한 다음 1번 공식으로 구하는 것이 기본이야. 다음 사각형의 넓이. 첫 번째, 원래 평행사변형부터 쓰는데 이거부터 쓸게. 두 삼각형의 넓이의 합이라고 쓸게. 뭘로 나누어진? 대각선으로 나누어진 두 삼각형의 넓이의 합. 이게 기본이야 그냥. 사각형의 정의가 뭐야? 길이가 같은 한 변을 두 삼각형을 길이가 같은 한 변을 이어붙여서 만든 도형이야. 단 평각이 나오지 않도록 180도가 나오지 않도록. 그래서 이어붙였을 때 180도가 넘는 각이 180도가 넘는 각이 나오면 오목사각형. 잘 안 나오지? 없으면 볼록사각형. 우리가 많이 보는 볼록사각형이죠. 다음 두 번째, 평행사변형의 넓이. 이쪽은 더 설명할 게 없어 사실. 어려운 게 없거든. 넓이는 AB 사인 세타. 다음 3번. 대각선에 대한 정보를 알고 있을 때 사용하는 거예요. 일반적인 사각형의 넓이.
대각선의 길이 AB, 가계 크기 세타, 넓이는 2분의 1 AB 사인 세타다. 자, 우리 이것만 얘기할게요. 여러분, 이 친구 대각선이 길이가 고정되어 있어. 이렇게 생각해봐. 고무줄 두 개를 연결해. 길이가 변하지 않는 고무줄이야. 이렇게 봐봐. 각도가 고정된 상태에서, 즉 얘네 둘이 이루는 예각의 크기가 바뀌지 않는 거야. 이 상태에서 이렇게 움직여도 넓이가 계속 같다는 거지. 이해돼? 이해돼요? 그럼 이거 어때요? 이게 얘인 거예요. 두 대각선의 끝점이 공유되는 순간 삼각형의 넓이가 되는 거지. 그런 원리예요. 사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무게중심도 사실 이 친구가 넓이가 1대 2잖아요. 이거의 일환인데 이 친구는 이 삼각형과 이 삼각형으로 구분했을 때 높이가 같아요. 이게 이해가 되나? 이걸 밑변의 느낌으로 봐보세요. 그럼 이 삼각형과 이 삼각형 높이가 같고요. 이 삼각형과 이 삼각형의 높이가 같아요. 그래서 그 두 개를 이은 걸 하나의 높이로 보자 이거야. 이해됐지? 그러면 이 친구랑 평행한 선을 딱 그었을 때 수선의 발을 딱 내리고 여기다가 얘를 가져와도 넓이가 변하지 않아. 이해 갔어? 그러니까 이런 형태로 바꿔낼 수가 있지. 이런 형태로. 이런 형태로. 그럼 이 상태면 어때? 이게 하나고 이게 하나인 거라. 그럼 왔다 갔다 이렇게 해도 무방한 거잖아. 이해 갔니? 근데 중선정리란 뭐야? 이 성질은 뭐야? 얘가 꼭 직각이 아니라 하더라도 비스듬하게 있더라도 왔다 갔다 해도 된다. 대충 이 얘기야.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화제는 보통 4까지. 많아요? 많습니다. 다 할 수 있을까? 못하겠지? 몇 문제야?